식품 알레르기 우유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유 알레르기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식품 알레르기 원화 관리는 까다로운 것 같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된답니다. 가람이네 어린이집으로 같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가람이네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새학기마다 전체 원화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여부 조사를 한답니다. 아이들은 알레르기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알레르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알레르기 조사를 실시한 원화들 중 가람이에게 우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우유를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와 우유 알레르기의 대체식 제공에 대한 학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 구비하고 있어요. 근데 영양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유 알레르기의 대체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우리 어린이집은 우유와 다른 간식을 같이 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유 대신으로는 어떤 것을 제공하면 좋을까요? 우유 대신엔 두유를 제공하면 좋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우유랑 느낌이 비슷한 것으로 제공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생일 식단이나 아니면 금요일 오후 간식에 간혹 생크림 케이크를 넣곤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땐 케이크 대체 식품으로 백설기 또는 무지개떡을 제공해요. 생크림 표시사항을 한번 보면 유크림 등 우유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원아에게 식품을 제공할 때 표시사항을 확인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영양사님, 여기 식단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우유 대체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전 간식으로 나가는 크림 스프에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식으로 연두부죽, 달걀죽 또는 브로콜리죽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최대한 크림 스프와 먹는 느낌이 비슷하도록 죽 종류로 대체해서 제공해주세요. 아, 그리고 원장님! 오전 간식 죽식형 식단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오전 간식으로 타락죽이 나올 때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타락죽도 식단에 있어서 가끔 나가고 있어요. 타락죽은 우유에 쌀을 넣어 조리하는 죽이에요. 이름을 보았을 때 어떤 재료인지 모르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원아에게 대체하여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센터에서 제공하는 알레르기 표시 식단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우유는 2번으로 표시하고 있으니 식단에 2번이 포함된 메뉴는 특히 조심해주세요. 알레르기 표시 식단 중 가람이에게 해당하는 번호는 원에서 원장님, 어린이반 선생님, 그리고 조리원 선생님 등 모두가 공유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가람이 부모님에게도 알레르기 표시 식단을 잘 전달하여 가정에서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크림 스파게티가 나올 경우엔 비슷하게 토마토 스파게티로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로제 스파게티는 안 되는 걸까요? 크림 스파게티 대신에 토마토 스파게티를 대체해서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혹시나 스파게티 안에 해산물 또는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가 들어갔다면 동일하게 맞춰 조리 후 소스만 변경해서 나가면 되겠죠? 하지만 로제 스파게티 같은 경우엔 토마토 소스와 우유가 혼합되어 있어요. 표시사항에도 적혀있는 부분으로 로제 스파게티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가람이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토마토 스파게티로 제공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로제 스파게티도 토마토 소스 느낌으로 보여서 생각을 못했네요. 이 정도면 우유가 들어간 식품에 대해서 제가 다 여쭤본 것 같아요. 아, 원장님! 가공식품 표시사항도 잘 확인하고 계시죠? 다음 주 점심에 카레라이스가 나오는데
카레 뒤에 표시사항을 같이 한번 볼까요? 뒷면을 보면 우유, 대두, 밀, 토마토, 쇠고기 함유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가공식품에 우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풍미를 위해서 조리원님이 임의로 첨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카레라이스의 대체식으로는 볶음밥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레와 마찬가지로 설렁탕도 조리하실 때 우유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임의로 우유를 넣지 않도록 조리원님과 꼭 가람이를 위해 상의해주세요. 원장님, 혹시 여기 쌓여져 있는 우유곽은 뭘까요? 우유곽을 활용해서 혹시 무슨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네, 내일 우유곽을 이용해서 미술 활동을 할 계획이에요. 왜 그러세요? 우유곽을 만지거나 접촉에 의해서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꼭 섭취했을 경우에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원화는 만지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원화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모두 달라서 의사소견서도 확인하고 어떨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면담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반응이 나타나는 원화가 있다면 미술 활동 시에도 우유곽과 같은 재료는 피해주세요. 네, 미술 활동 시에도 조심해야겠어요. 그럼 영양사님, 가끔 학부모님께서 챙겨주시는 간식들에는 우유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표시사항이 없는 빵이나 과자 같은 경우요. 이땐 가람이에게 먹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확인이 불가하다면 먹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때 그 원화만 다른 친구들과 달리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해당 원화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반 친구들에게도 알레르기 교육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우유와 관련해서 제공할 때 주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우유, 요구르트 등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초콜릿, 캐러멜, 푸딩 등에도 우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곡류빵을 제외한 대부분의 빵에는 우유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가공식품에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마찬가지로 꼭꼭 확인해주세요. 같은 우유 알레르기라도 아이마다 먹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면담을 통해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영양사님 덕분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제가 더 기뻐요.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미리 대비하면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소중한 급식, 성남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